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17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 킬라그램, 그리고 안주영 씨, 저가 함께합니다. 자, 4인 사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해보죠. 우리 기글링 하는 거 여기 마이크 다 들어가요. 아, 이거 들어가나요? 아, 제가 진짜 나랑 저기 킬라그램이랑 계속 킥킥킥 되고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오늘 딱 옷차림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휴가를 어딘가 떠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시원한 느낌, 여름을 준비한 느낌이야. 아, 그럼요. 이런 모습에 이왕 기자가 가끔 보일 때가 있는데 회사에서 그쵸. 그럴 때마다 얼굴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왜냐면 있을 표정까지 때. 펴져. 기자한테 옷이 사람을 만든다 약간 이런 건가 봐요. 기자한테 양복은 네. 전투복이에요. 야 그래서 멋있는 이야기네요. serious face. 그러니까 네. 전투복을 네. 벗는 순간 나는 민간인. 지금 민간인으로 아, 지금 오네. 민간인은 오늘 아니고요. 막말 많이 하실 민간인 예정인가 봐요. 막말 조심하세요. 자, 먼저 군대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야. 아니에요. 군복 입었을 자, 때와 확실히 이제 밝아지셨어요 네. 지금 얼굴이. 아주 네. 밝아요. 네. 오늘 옷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킬라그램님 옷을 또 유심히 아, 봐야 오늘 되는 좀 그런 게 솔직히 있죠. 그죠? 네. 저희가. 네. 자, 오늘 흰색의 뭐 그쵸. 지금 그 핫하죠? 불타는 트롯맨. 오. 네, 저희가 지금 불타는 트롯맨이 미국에서 이제 패장가 리조트 서밋에서 첫 번째 미국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에요. 네. 근데 안 알려주지롱. 어떤 이벤트일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중에 딱 얘기하는 오늘 거구나. 끝까지 봐야만 이 이벤트에 당첨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요, 유심히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언제 나올지 됩니다. 몰라요. 왜 언제 내가 나올지 사복을 입고 왔는가? 네. 근데 그다음에 이걸 보면은 어떤 혜택을 받을지 아직 그것도 안 아직 알려준 모르는 거죠. 거죠. 왜 오늘 원영석 기자님만 양복을 입고 있는가? 네, 뭐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질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알았네. 뭐 그건 모르죠. 네, 몰라요? 일단 끝까지 보셔야 돼요. 네. 자, 먼저 오늘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이게 웃고 시작했는데 네, 좀 안 어두운 좋은 소식으로. 소식이죠. 자, 리포트. LA 할인 자살률 올해만 최소 11명, 대다수가 30대에서 50대다. 이 자살률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저희 라디오 코리아 전예지 기자가 네. 직접 취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네. 하냐면 이제 저희는 그 기자들은 항상 그 LA 카운티 검시국에 그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쫙 뜨잖아요. 아, 네네. 어제 누가 죽었나, 얼마 전에 오. 누가 죽었나 이름이 뜨는데 그죠. 참 그게 기자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남이 죽은 거를 이렇게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게 좀 저희도 이게 맨날 어두운 걸. 근데 하여튼 근데 기자들이 근데 출근하면서 맨날 돌리는 게 검시국에 한인 그렇죠. 죽었냐 안 네. 죽었냐 그걸 근데 확인하는 이제 일이 전예지 많거든. 기자가 이제 한인들만 취합을 네. 해서 이제 라스트는- 집계를 했던 네. 건데요. 이 지난 3일 50대 한인 여성 이모 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서 숨졌고요. 그리고 지난 3월 29일에는 30대 한인 여성 문모 씨가 같은 방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기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잇따랐는데 지난달 23일과 6일 50대 한인 남성 최모 씨와 20대 이모 씨가 각각 자신의 머리에 총격을 가해 생을 마감했고 또 지난 2월에는 50대 한인 남성 김모 씨가 같은 방법으로 토렌스의 한 사업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40대 한인 남성 김모 씨가 철도에 뛰어들어서 숨졌고 60대 장모 씨는 주차장에서 이제 외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검시국은 장 씨의 사인을 자살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처럼 올해 들어서 LA 지역에서만 최소 11명의 한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 네.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들어보니까 LA 카운티인 것 같아요. 네, LA 뭐 카운티. LA 예, 지역이라고 가보니까. 해야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LA 카운티 말고 LA시 쪽에는 또 이제 또 이게 관할 구역이 다르니까요. 네. 네. 이 그 배경에는 정신 건강 관련 문제가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가 됐지만 이 그 그렇죠.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외로움, 고립감, 우울증과 같은 정신 관련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이 한인들의 정신 상담을 돕는 생명의 전화 박다윈 목사는 상담 수요가 오히려 팬데믹보다
현재가 더 많다고 하네요. 왠지 코로나 때는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살아야지 이런 의지가 좀 있으셨을 오히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시기가 끝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맞아요. 뭐 그런 그쵸. 것들이 좀 원인이 되지 보통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울한 그런 게 좀 그럴 때 더 많이 오죠. 나 말고 다 행복한 것 같을 때. 맞아. 나 말고 맞아. 다들 있죠. 잘 네. 사는데 네. 나만 왜 이렇게 지금 못 살지? 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시안 한국인들 문화가 좀 비교하는 문화가 좀 더 있고. 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첨언을 하자면 굉장히 킬라그램 말에 동의를 하는 건 이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정말 화려한 거밖에 안 올라와요. 맞아요. 맞아, 나랑 맞아요. 같은 나이에 남자 그러니까 30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급 차에 고급 맨션에 그리고 네. 매일같이 스테이크와 고급 음식들을 먹는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그쵸.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하면은 우울하다고. 맞아요. 예, 맞아요. 인생은 다 각자가 있는 네. 거고. 그리고 SNS는 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릴이고. 맞아요. 그렇죠. 정말 예. 가장 행복한 순간만 올리는 그리고 거잖아요. 가끔씩은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 입원한 사진도 올리시는 맞아요. 분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꼭 항상 하이라이트는 아니긴 하네요. 그렇게 가장 말씀하시는 화려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과연 가장 화려한 것인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 솔직히 제 이 상반신 밑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반바지 입었나요? 파자마를 입고 있는지 아니 반바지는 아니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이제 반바지를 입었는지 파자마를 입었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에도 보면 이것이 이 사람들이 화려한 이면에는 카푸어인지 그렇죠. 아니면 맞아요. 정말 회사 차량인지 뭐 그렇죠. 에어비앤비였는지. 그다음에 알 회사 수 없죠. 출장을 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맞죠. 저는 일단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네. 그다음에 좀 삼가 고인들이죠. 11명이.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네. 빌고 안 그리고 됐습니다. 이제 좀 그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또 주변도 좀 돌아보고 좀 우울한 사람이 있다 맞아요. 아니면 좀 연락이 뜸한데 갑자기 연락이 뜸하지라고 걱정이 되면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게 있으면 좀 커요. 전화도 네. 또 다른 곳에 도움을 그게 요청 좀 궁금해요. 해주시고 이러는 1세인지 게. 2세인지. 아. 이분들이 1세로 30대에서 50대니까 뭐 그렇죠. 1.5세 네. 2세일 수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죠. 뭐 그거는 네.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네. 부분이에요. 근데 네. 한국들이 생각보다- 자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도 그쵸. 전 세계 1위고 보면 아시안들이 자살이 많고 이게 한인들이 생각보다 네, 나이대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너무 너무 젊으신 것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 지난 17일 캐런 베스 LA 시장과 도미니책 LAPD 임시국장이 이 LA 한인회를 찾아서 저기 나오죠. 한인 커뮤니티의 증가하는 범죄율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네.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전예지 기자가 썼네요. 네, 전혜지 기자 요즘 정말 네. 발에 불이 나도록 열정이 뛰고 있어요. 있으시네. 네, 열정이 네, 넘칩니다. 열정이 잘하고 네. 계시네요. 자, 이 자리에는 한인 피해자들이 자리를 했어요. 근데 참 내가 업체를 하는데 업체를 하다 보니까 범죄율이 높아지니까 고객들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 네. 그리고 또 맞죠. 내가 주택에 사는데 요즘 절도가 너무 많아서 항상 잠을 자다가도 불안해요.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PD 도미닉체 국장은 이제 원활한 신고 접수를 위해서 통역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한국어 통역 저번에 한인 그죠. 올림픽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그죠.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트레이닝하고 신고 다발 접수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것을 약속을 했다. 이 순찰 강화를 약속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순찰차만 돌아다녀도 범죄자들이 활개 못 친다. 그러니 그럴 것 같긴 해요. 순찰차만 좀 돌려줘라. 이랬는데 네. 이제 도미닉체 임시국장님이 최고이직이죠. 네, 약속을 하셨고 네. 저희 캐런베스 시장님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요즘에 가장 이제 그 경찰력을 늘리려고 경찰을 계속 하이어를 한다고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고 어제도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좀 삭감된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경찰 예산은 오히려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된다고 했다가 다시 바로 복원을 했죠. 왜냐면 욕을 너무 아니 많이 근데 뭐 받았으니까. 캐런베스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죠. 경찰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건 네.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네네. 그죠? 그쵸. 1000명 네. 그래서 필요해요. 지금 9,000명 경찰 정원을 10,000명으로, 이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인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가셨다. 두 분 최고위직 분들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가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아요. 그 순찰만 해도 맞아요. 도움이 된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 경비원만 있어도
그 훔치기 그럼요. 그죠.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범죄자들이. 그래서 그리고 그것 우리도 자체가 운전할 진짜 때 좋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옆에 경찰차 있으면 좀 더 속도를 그치. 준수하게 되는. 좀더 잘못하고 하나도 없는데. 좀더 FM대로 그렇죠. 하려고 예, 하죠. 그런 그 마음이 얼마 들잖아요.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윌셔가 되게 큰 도로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김신우 기자가 이제 지나가다가 기자들은 항상 이제 긴장을 하고 가죠. 왜냐하면 어디서 사건이 터질 줄 모르고 내 앞에서도 터질 수 있으니까. 근데 마침 사건이 터진 게 뭐냐면 그 김신우 기자가 이제 그 여기 윌셔 바로 앞에 여기 저희 라디오 코리아 건물 바로 앞에 걷고 있었는데 어떤 노숙자 남성 노숙자가 그 주차돼 있던 차량 뒤에 거기를 유리창을 깨 부신 거예요. 와우. 보는 앞에서. 네. 네, 그래서 바로 취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근데 만약에 순찰차가 많이 돌아다닌다 말씀대로. 그러면 걔네들이 그 노숙자들도 범죄자들이 할 안 수 하겠죠. 있겠냐고. 네, 그렇죠. 그것마저도 참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오, 그러니 좋은 좀 생각이네요. 많이 그 캐런 베스 시장님도 왔다 가지고 참 캐런 베스 시장님 한인타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거 그죠. 되게 좋은 거죠. 라디오 코리아도 좋은 오시지 거죠. 않으셨나요 한번? 한번 오셨어요. 작년에 네. 오셨어요. 그쵸. 문충 그다음에 시즌 1 인터뷰 때. 하셨죠. 도미닉체 임시국장님도 한인이시니까 좀 우리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변화가 있었으면 정식 좋겠다. 국장들은 좋으실 텐데 참 그죠. 안타까워요. 네. 임시국장. 맞아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뭐, 자 다음 소식입니다.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거는 저희 LA 카운티 셰리프국 보도 자료입니다. 전화 사기? 네, 뭐 이게 전화 사기인데 내용상을 보면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죠. 킬라그램한테 누군가 전화를 해요. 자, 전화를 했는데 킬라그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당신 앞으로 지금 체포영장 나왔으니까 빨리 경찰서로 돈 보내세요. 안 그러면 체포될 겁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돈 보내달라. 예, LA 카운티 셰리프뿐만 아니라 시미밸리 경찰도 최근에 이제 보도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최근 스캠 사기범들이 주민들에게 전화를 한 뒤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서 네. 금전적인 요구를 하더라. 요구한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된다고 협박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사기에 당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죠. 도대체 이 전화 끊으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익숙한 안 되는 게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수 있을 것 전화번호가 뜨는 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진짜 시미밸리 경찰국인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요즘에 지금 그렇게 이제 전화기를 물려서 쓰고 있고 비슷한 진짜요? 번호로 올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인공지능 AI 목소리가 요즘에 하도 기술이 좋으니까 이제 목소리로 경찰국이라고 사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수네. 고단수를.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미밸리 경찰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기 수법도 정말 정교해지고 그러네요. 있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사기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근데 요즘 이런 전화 되게 많이 와요. 뭐 이런저런 그죠. 스팸 전화도 진짜 스팸 많이 오긴 전화가 정말 하는데 많이 와요. 제일 무서운 건 진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뜬다는 게 무섭긴 하네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는 기자라서 뭐 이런 절차들을 우습게 알고 보게 있어서 되지.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전화 한 2번 받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넌지시 그 AI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물어보십시오. 케이스 넘버가 뭔지. 네. 케이스 그리고 넘버. 담당 형사가 누군지. 근데 이런 일이 있나요? 돈을 경찰서에 보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네, 좀 되나요? 안 이상하지 되죠. 않아요? 그리고 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그죠, AI가 그죠,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가 그냥 떠드는 거 아니야? 뭐 그거는 뭐 저도 AI랑은 통화를 안 해봐서 네. 모르겠는데 그거 확실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이행이 될 때까지 특히 수색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행이 될 때까지 절대 그 용의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돈을 요구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경찰에서는 그쵸. 절대 금전적인 체포를 빌미로 또는 출두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화를 받으실 경우에는 당당하게 케이스 넘버가 뭐냐 그리고 언제 이게 접수가 됐냐 어눌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협박을 한다고 해서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담당 형사가 누구냐. 그래서 이름을 적어놓고 그럼 연락처 하나만 달라 전화를 하고 어디 경찰서냐 물어보신 다음에 직접 전화를 끊고 그 전화 그 번호 말고 그 직접 경찰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죠. 거기다가 전화를 하신 뒤에 담당 사건을 맡고 있다는 형사를 찾으시고 케이스 넘버를 물어보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중에 확인을. 정말 이게 사실이어서 체포가 된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나는 몰랐다. 이게 AI였는 줄 알았다. 스캠 사기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 다만 용의자들은 그 전에 체포가 되겠지만 그죠. 네. 네. 그리고 LA 카운티 셰리프국 자체가 이렇게 어디 전화해가지고 뭐 이거 뭐뭐 하지 않으면은 체포할 거야 이런 식으로 통보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생각에는 어느 네. 경찰서도 전 세계에서 아니, 아무렇게도 아무 데서도 그렇게 안 할 것 어느 같은데. 경찰뿐만 아니라 FBI, CIA 그죠. 뭐 없어. 모든 수사기관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체포하러 검찰도- 간다. 누가 이래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분들이 많이 속겠죠? 아 그렇죠. 경찰서에 네. 아니, 전화가 왔다 그 하면? 잘못하신 랜덤으로 돌리는데 좀 길티하고 괜히 걸리는 캥기는 거 그쵸. 있는 사람 그리고 걸려라 이거겠죠. 아. 그리고 60대 70대 분들은 겁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죠. 왜냐하면 맞아요. 그럴 수 있으니 절대 속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그래, 싶고. 근데 나쁜 어르신들이 사기를 좀 잘 당하실 수가 맞아요. 있는 게 약간 좀 그렇게 혹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긴장하실 수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사기꾼들 너무 싫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클리 업데이트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는 원스 팔러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원스 폴리틱스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 이슈로 아시안 중호 범죄에 아시안 대해서 중호 다룰 범죄. 텐데요. 차이나타운에 있었던 일이에요. 맨해튼. 그러니까 뉴욕이죠. 네. 뉴욕에 있는 그 섬 5개 중에 하나가 이제 맨해튼인데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난투극으로 기소된 두 아시안 형제가 있는데 싸움을 먼저 시작하고 오. 우리는 정당 방위를 했다. 네. 그럼 싸움을 먼저 건 사람들 이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든 네. 뉴스가 이제 이렇게 최근에 나왔는데요. 근데 좀 그 영상을 봤는데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나요? 저는 네.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건지. 5명의 남자 무리가 이렇게 맞아요. 2명의 형제를 마구 이렇게 때리는 그런 근데 모습이에요. 이게 처음엔 한 명을 이렇게 막 때리는데 사건 발생이 2020년 리를 2020년이었어요. 예, 근데 사건 지금 발생은 그게 2020년인데 지금까지도 법정 이슈가 네. 이제 이슈가 여태까지. 예, 여태까지 이게 질질 네네. 끌다가 이미 나왔어요. 그 맥스 옹이라는 사람은 5년 집행유예 옹. 그리고 아. 그 형량 감형을 받았고 또 그 형제 자는 그 미국 기사 보면은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잖아요. 브라더라고 맞아요, 표현을 그렇죠. 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형량 뭐 빅브라더라 하진 않죠. 네, 네. 고려하고 있고 흉기를 사용한 2급 폭행죄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이렇게 내려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먼저 싸움을 건 게 맞아요. 저쪽인데 보면은 이제 그 존 옹이라는 분이 이렇게 맨해튼에 있는 건물 거기 관리인이에요. 네. 관리인인데 이 무리들 5명 중에 한 명이 거기 건물에 오줌을 싸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시비를 나 이 먼저 케이스 걸었네요. 아는데? 네, 그러면서 이거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맞아요. 따져들 네. 거 아닙니까? 근데 걔네들이 5명이 무리로 져가지고 한 명을 막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 당해낼 재간이 예, 없죠. 당연히 재간이 예. 없죠. 그때 이제 맥스 존이 네. 그 형제 중에 한 명 맥스가 나와서 이렇게 그 칼을 좀 뽑아드려요. 예, 칼을 뽑아드리고 아주 긴 칼을. 그 키타나 칼. 카타나. 조농입니다. 조농. 네, 카타나, 조농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예. 키타나 칼 주인은 아니고 건물 관리. 건물 관리인, 예, 키타나 칼을 들고 참다가 못해서 아. 그러니까 5명 중 1명의 팔뚝을 이렇게 베요. 거의 영화 네. 뱄다고요? 알겠지만 이렇게 예. 잘랐다고요? 근데 그 다친 정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기사 통해서는 안 오. 나왔지만 이게 잘랐다고 예 팔뚝을 베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존 옹이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오, 이렇게 기소가 살인 미수. 예. 됐고요. 이거는 예, 그래서 형제 중 한 명인 그 맥스옹,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 맥스옹은 정당방위였다. 이거는 아, 정당방. 어쩔 처음에 수 없었다. 오줌을 싸고 싸움을 건 게 상대방이었다. 우리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특히 아시안 중호 발언까지 했다. 그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더러운 아시안 뭐뭐뭐야 하고 얘기까지 이렇게 했대요 말을. 그래서 이 이슈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아시안 중호 범죄 이슈로까지 이렇게 커지고 자 그렇다면 있는데, 두드려 예. 맞으신 분들은 얼마나 부상 정도가 그죠, 심한 그게 겁니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일단은 아시안 형제 쪽 얘기 먼저 그러니까요. 좀 할게요. 네. 두개골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 존이라는 분이 존. 울타리에 부딪혀서 갈비뼈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인터뷰 맥스옹이 또 인터뷰를 했는데 두개골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귀가 울리면서 나는 기절했다. 아, 그 의식을 기절했구나. 잃었다고 네. 맥스옹이 얘기했고 존옹이 이제 그 칼 들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서 예, 결국 두개골이 깨졌나요? 예, 이 5명의 남자들이 떠나면서 열받은 존이 칼을 잡기 위해 이렇게 건물 안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뭐 그럼 5명이 이제- 떠나고 나서 그 존 옹이 칼을 들고 따라간 건가요? 떠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안으로 이제 막고 아. 있는 걸 보고 안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나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떠나가려고 했는데 그 칼 든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도망가지 아, 않더라고요. 그쵸. 예,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몇 명은 도망갔는데 한 명이 좀 가까운 근거리에 있던 사람이 이제 칼에 베이게 된 거죠. 근데 뭐 어디가 잘렸다 이런 내용까지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대요. 이 형제들을 상대로. 얘 나 죽을 뻔했다 하면서 살인 그러면서 민사소송까지 안타깝네요. 제기했는데 이게 사건 자체가. 사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0년 가을에 네. 일어났고요. 근데 이게 또 두개골이 깨졌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게 그 리포트상으로는 그 내용은 그렇죠.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범죄를 따질 때는 이 혐의에 대한 중요도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을 봤을 때 아무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가 저한테 총을 들이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제가 칼을 휘둘러서 그걸 막아냈다. 그럼 네.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내용들을 쭉 돌이켜 봤을 때는 내가 얻어맞아서 칼 들고 와갖고 지키려고 뱄다. 근데 여기 보면 두개골이 난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웃긴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얻어맞는 모습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 얘기는 이게 뭐냐면 그게 머리가 맞아요.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려면 그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아니면은 뭔가 이런 행위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입증이 안 됐으니까 얘네 2명만 지금 처벌을 받는 거겠죠. 아니 근데 영상을 보면은 때려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당하니까 근데 그걸 그거를 보고서 조금 맞아. 분노해가지고 이제 조금 근데 뭐예요? 그거 분노한 거를 이해가 가는 게 형제잖아요. 이쪽은 가족이고 이쪽은 그냥 맞아요. 남들 셋일 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나의 형제가 뭐 그때 쓰러졌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기절했다고. 네, 그러는구나. 아니면 뇌진탕 이런 걸로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저는 지금 그죠. 범죄 그러면 혐의의 칼을 들고 경중을 따지는 건데 네, 맞아요. 지금 그것도 보면 그렇죠. 네. 지금 왜 제가 이게 이랬냐면 아시안 증오범죄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항상 그 경찰이나 검찰에 가다 보면 이제 증거로 따지지 않습니까? 증거로 따지죠. 저번 주에 저희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저 누구였죠? 그 오제이 심슨. 네, 맞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살인을 했는 혐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죠? 근데 그거는 증거가 있는데 LAPD가 슬램덩크 케이스로 만들어서 증거를 심었냐 안 심었냐. 근데 거기에 그것- 대해서 묵비권 행사를 하면서 그 약간 케이스가 아니 근데 이제 뭐 된 거죠. 그것도 뭐 하여튼, 일단 그거는 뭐 정확하게 드러난 네. 사실은 아니고요. 여기도 두개골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두개골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가 중요해. 진짜로 이게 네. 웃을 일이 근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사람이 쉽게 죽어요. 그렇죠. 머리 뇌진탕 같은 거 그러니까 뒤로 탁 내 얘기는 넘어지거나 뭐냐면 이렇게 두개골이 되면. 깨졌냐 안 깨졌냐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피해가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칼로 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러면은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근데 여기는 보면 이 그쵸. 아시안 둘이가 피해를 입혔다는 거는 입증이 되는데 두드려 맞았다. 뭐 두드려 때리는 영상에는 장면이 나와요. 있죠. 근데 그 근데 CCTV에 보면은 영상 두들겨 맞는 게 나오고 이렇게 머리가 어디 이렇게 그 코너에 딱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귀가 울리면서 기절했다. 뭐 본인이 두개골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까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뭐 그쵸. 그런 리포트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죠. 일단은 근데 커뮤니티 관계자 한 분 돈리 이제 인근에 사는 이게 차이나타운이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니 차이나타운에 와서 이게 인종들은 첫 번째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인종들은 안 나왔어요. 아시안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보니까 왜냐하면 아시안 욕설을 하면서 했다고 하니까 예 그것도 물론 본인들 주장이긴 합니다. 네. 오웅 형제 그러면서 반 아시안 지금 안티 아시안 혐오 이슈가 이렇게 논란인데 이런 와중에 차이나타운에 와가지고 이렇게 먼저 싸움을 건 것 자체가 이게 아시안 중호 범죄인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금 기소된 거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 두 그렇죠. 아시안 형제만 이렇게 기소당하고 상대방이 아무 잘못도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누가 더 처벌이 잘못했느냐가 필요하지 아니라 않을까? 그쪽에서도 네. 잘못을 예. 하기는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이 얘기가 내용상으로 지금 나오고 보면 그러니까 정당방위 하도록 맞아요. 유도하게 만든 무리도 문제가 그렇죠.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아시안 이 피해 그 자기가 지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밖에 없어요, 그죠? 그 상대편에 대한 내용이 뭐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없네요. 그거는 나와요. 그 앨런 브래그 맨해튼 지방 검사 이분이 또 네. 저기 트럼프 기소했던 분이에요. 이 사람이 성명을 냈는데 이분 보면은 좀 약간 입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상대 쪽 뭐라 그랬냐면은 피해자.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네. 때린 사람. 네. 피해자는 노스 너클과 칼로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신경과 힘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심각한 부상을 잘렸네요, 입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용 가능한 아, 좀 모든 심각하네요. 비디오 감시 영상을 검토하고 목격자 진술 내용도 다 포함해서 하고
분석해서 지속적인 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을 범죄 행위로 기소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소하지 않기로 그러면서 이게 결정을 노세 했다는 겁니다. 너클과 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무기가 사실 네. 노세 너클에 칼이 달린 게 있거든요. 그 사건을 취재를 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그걸로 좀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제가 드네요. 보니까 너클 요거 있잖아요. 그 때릴 네. 때 이걸 노스 너클 해가지고 때리면은 완전히 여기 그 턱 으깨게 만드는 그거 플러스 이 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휘둘러. 위험한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긴 살인혐의다라고 할 하네요. 때는 그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신경 힘줄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라는 게 딱 입증이 되니까 요거 가지고 맞아요. 걸고 넘어진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쪽 변호사나 뭐 이런 쪽에서는 봐라. 얘네들이 지금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거 아니냐. 근데 얘네는 뭐 두개골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알 수 없고. 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좀 도발을 한 것에 대한 응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무것도 없느냐 그죠. 이런 어느 의문을 정도는 제기하는 좀 거예요. 있어야 오줌 되는 먼저 게 아닌가. 싸고 그렇죠. 거기에 저도. 건물에 네. 그리고 5명이 두 명 이렇게 막 먼저 이렇게 폭행을 막 하고 집단으로 폭행을 저는 했는데 이 거기에 폭행한 대한 사람들이 인종이 누군지 참 아니 그 궁금하네요. 폭행한 사람들이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그럴 수도 있다. 있죠. 생각이 그죠. 좀 충분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변호사 무죄. 사고 뭐 그러지. 네. 그리고 요새 언론 너네는 좀 예. 벌을 받고 이렇게. 네,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요새 언론들 보면은 그 언론들을 보면은 가해자 인종을 이제 간혹 보도 안 할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죠. 너무 그쵸. 특정 인종이 언급 많이 돼가지고 이거는 네. 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런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언론들에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거 안 나와요. 옹은 다 참고로 중국계 아니면 베트남계인데 그쵸. 차이나타운인 걸로 보면 네. 중국계로 보입니다.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팔레스타인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주에 이제 팔레스타인을 놓고 유엔 정회원국 네네. 가입 여부를 그랬었죠. 놓고 투표를 했어요. 음.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못 되죠? 예, 안 됐습니다. 지난 18일에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결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이스라엘 입장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게 입장이 거부된 이유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에요. 예,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고 상임 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면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통과가 되려면 또 미국, 중국, 네.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 상임 이사국 중 단 한 개 국가도 반대하면 무조건 안 돼요. 오. 예. 그래서 그 미국이 반대했잖아요. 반대하니까 그래서 안 안 된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12개국이 찬성한 가운데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미국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음모론이 또 맞는 것 나오기 같네요.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모론인지 음모 팩트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야, 예. 근데 이게 진짜 미국 입장에서는 저 계륵이에요. 저 이스라엘은 예, 버리기도 싫고 그러니까 뭐 어떡해. 그렇다고 뭘 이렇게 해주기도 네. 어렵고 참 계륵입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되고 나서 예. 미국이 이제 무조건 이스라엘 쪽 쭉 거의 뭐라 그러지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 있는데 네. 미국 시스템을 이미 그 중요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무대인 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유대인들이 미국 시스템 여기저기 다 이렇게 포섭되어 이렇게 있고. 포섭되어 있고 네. 맞아요. 반면엔 팔레스타인 인물은 없어요. 주요 인물 맞아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이거 예, 맞아요. 진짜 팔레스타인 출신이라는 인물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할리우드에서도 팔레스타인 출신 인물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강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이스라엘 스스로는 강대국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데 그 로비 파워가 네. 너무나 이렇게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최근에 게 이스라엘 아닌가 싶어요.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 주말을 자꾸 뺏어갑니다. 저기 이란이 이스라엘 취재를 하셔야 때렸을 때. 돼가지고 네, 주말에. 아니 그 수요일이었나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그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때렸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 아니 봤어요. 예. 그 베냐민 네타냐후 그 사람이 굉장히 고집불통인가 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정말 짜증은 나요. 굉장히 짜증나요. 아니 그 사람들 죽이는 것도 그렇고 쓸데없이 고집 피워서 막 증시 작살나고 시장 작살나고 뭐 작살나고 유가는 오르고 정말 민폐국가. 제가 항상 중국이 민폐국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 민폐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만 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죠. 근데 그렇죠. 저거는
뭐 우리가 안이 꼽지만 배워야 되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이완 기자 입장에서 그 토요일에 그때 일했을 때 이스라엘한테 화났을 수도 있지만 그날은 먼저 친 게 이란이었잖아. 아니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쵸, 그날은. 먼저 친 거는 이란이 먼저 쳤어요 토요일 날. 근데 수요일 날 또 이스라엘이 먼저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피해가 그 없었- 영사관, 그 네, 시리아 그러니까, 아니 다마스커스 시리아가 영사관. 아니라 그 네. 지난주 수요일 날 네, 맞아요. 이란이 때렸잖아요 또. 네. 아 이란이 이스라엘. 그 정말 짜증 나는데 하여튼 아니 이거 주말- 중동 이슈는 이 주말을 뺏지 절대로 제가 않으시길. 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절대 풀리지 않고 그렇죠. 어쨌든 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건 한국, 프랑스, 일본 네. 어떻게 지지했을 것 같아요 이번 결의안? 아, 저 이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한국, 프랑스, 미국만 일본? 과연 지금 이걸 비토한 거냐 아니면 네. 다른 나라들도 그런 거냐 궁금했는데 네. 저 한번 그냥 게스해 네, 볼게요. 게스해 보세요, 게스. 나머지 미국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의했다. 그러니까 일본, 프랑스, 한국 제가 언급한 그 세 일본, 국가는 다 프랑스, 동의를 했어요. 한국은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아, 다 그럴 것 동의를 같아요. 했고 네. 그리고 그 상임이사국 나머지 두 개국가 그 뭐 영국은 찬석을 안 했고 뭐 네. 그랬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맞췄네. 느낌이. 자, 네. 원스 폴리틱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킬라 인싸 아메리카 타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흐느적거리시네요. 내가 말이 멈춰져. 내 말도 멈춰져. 표현 요! 오늘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인데요. 오늘은 킬라 밈이라고 또 써 있었네요. 오랜만에. 속보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불타는 드디어 트롯맨 나오는구나. 티켓을 절찬 판매 중입니다. 네. 이벤트와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아까 네. 이황 기자님이 오늘 문화 충격에서 특별한 기버웨이를 한다고 해요. 기브웨이. 저희 퀴즈 이제 좀 한번 드릴까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퀴즈를 알려드릴까요? 이제 슬슬? 와, 좀 밀당을 좀 더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밀당을 좀 더 할까요? 그럼 뭐 첫 번째 기사부터 아니, 뭐 먼저 몇 한번 명 읽고. 드리는지 뭐 이런 것도. 아, 네. 그죠. 지금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에피소드 7 문충2 에피소드 7의 저 킬라그램이 입고 있는 상의의 색을 유튜브 지금 문화충격 유튜브 댓글에 본인의 이메일과 함께 달아주시면은 와.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총 티켓 10장을 나눠드립니다. 네, 아. 지금 이 영상이죠. 네, 이 영상에 영상입니다. 댓글에 네. 댓글을 남기셔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충격 와. 17회지 17회. 17회에 에피소드 17. 영상의 세븐. 댓글. 아니에요. 문화충격 세븐? 17회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되는데 17회. 오케이. 아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7회에서 킬라그램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의 그러니까 예전 이제 거. 영상 댓글을 이메일 주소와 함께 아니 오늘 이 옷이 아니고요. 7회요. 아, 왠지 그거를 저 퍼플인 것 오늘 같아요. 영상 그러니까 오늘 17회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회 킬라그램이 입고 나왔던 옷 색깔을 이 영상 댓글을 이메일 주소와 함께 오늘 영상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등으로 남기신 분이 1번으로 티켓 받으시는 건가요? 추첨입니다. 추첨으로. 네, 추첨식으로 되기 근데 이거 때문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냥 찾아보면 되잖아. 근데 추첨이 찾아보면 돼야 되죠.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죠? 뭐 가서 문충 한 번 더 보고 오셔야 아, 되니까. 오케이. 한번 저도 댓글 댓글 가지고. 달아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죠? 아니, 7회, 우리- 7회를 다시 우리도 돌려보셔야 가능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할 일단 수 있어? 달고 생각하시는 네. 걸로. 사실 저는 제가 무슨 색 입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아니 안 왜냐면 나요. 킬라가 네. 에브리 위크 다른 그죠. 이런 컬러풀하게 그 많이 의상 입고 입혀가지고. 오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의상이 예. 많아가지고. 한날은 댄디하게 입고 왔다가 한날은 힙하게 입고 왔다가 한날은 빨갛게 입고 왔다가 노랗게 입고 왔다가 예. 그러니까 노란색, 녹색 맞죠. 막 하여튼 그죠. 색깔은 네. 나. 에피소드 7이면 아직 좀 화려하게 더 지금보다 더 화려한 색상을 입을 때일 것 같네요. 네,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 네, 그래서 꼭 댓글 다시고 불타는 트롯맨 티켓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그럼 인사이드 아메리카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Am I the asshole? 아이타로 드디어 돌아왔는데요. 왔나요? 오랜만에 왔네요. 근데 네, 저거는 제가 이거- AIT H네. H는 뭐야? 지금 이분이 오타를 낸 겁니다. 아, 네, 이거 내가- 제가 본문 저도 내가 너무 날카롭게 네, 지적한 저도 거야? 보다가 본문 보다 보니까 네, 이분이 또 밑에는 정확히 쓰셨더라고요. 자, 한국말로 다시 하면 나는 개자식인가? 그죠? 네. 내가 그렇죠. 나쁜 사람이니? 네. 지금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렇죠. 건데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I, 26F, 26살 여성분이죠. Have a best friend, male, 26. He's gay and married to his partner. I have a husband. We chose not to have kids. My friends and his partner decided to have a baby. 주인공은 바로
26살, 26세 기혼 여성이고요. 이분의 베스트 프렌드는 동갑내기 남사친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분은 동성애자고 네. 그 역시 게이. 네. 그쵸, 게이죠. 게이고 결혼한 파트너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 여성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으나 네. 이 베스트 프렌드 부부는 아기를 갖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애기 입양해도 입양을 할 수도 뭐할 수도 있고. 있고. 네, 근데 밑에 더 읽어보시면 My best friend is going to be the donor. Him and his partner asked me if I'd be their egg donor. And as they want the baby's mom involved in the baby's life, I was on board. 네, 그래서 이 베프분이 네. 정자를 기증해서 아기를 직접 만들고 싶었나 봐요. 오. 네, 입양이 아니라. 그래서 난자가 그럼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여성분께 난자를 기증해서 아예 약간 엄마가 되어달라고 네. 대리모 그쵸, 해달라는 거죠. 대리모는 아니라고 또 끝까지 대리모. 보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유전자를 가져가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의 그러니까 베스트 여자가 프렌드. 필요하니까. 그쵸? 네. 여자의 유전자가 필요하니까 유전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네 그렇게 부탁을 했고 이 여성분은 또 승낙을 했답니다. 네. 네. 근데 또 남편과의 상의가 없이 좀 승낙을 하신 그러니까 거죠. 그거는 실수였던 것 같아. 네. 그죠. 그래요. 그래서 however when I mentioned this to my husband, he was furious. 남편분은 정말 분노를 했다고 해요. 그렇죠. He said he didn't like the idea of his wife having a baby with another man. I told him we would basically be the baby's aunt and uncle. He was not okay, and now he isn't talking to me. So Reddit, am I the asshole? 이제 남편분은 세상에 내 와이프의 아이가 나랑도 아이가 없는데 존재한다는 게 별로 좋지 않았다. 당연한 그렇게 말씀을 얘기 하셨다고 같아요. 하고요. 네. 예, 그녀는 이 주인공은 그냥 우리는 삼촌이랑 이모가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I think 잠깐 그 남자가 지금 그 husband가 he said he didn't like the 남편이. idea of his wife having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남의 남자 정자가 들어가서 애 낳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게 불쾌하고 그걸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삼촌 이모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애스홀 맞는 것 같아요. 네, 완전 잘못된 거 네, 같아요. 이건 완전 잘못했고 저 여자가 되게 정신 세계가 정신 이상해요. 세계도 그죠? 이상하다고 이상한 봐요. 데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는 설이 임신을 없다.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 네. 상태에서 그냥 맞아요. 오케이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한 마디가 더 있어요. Edit. I'm not gonna be pregnant. 직접 임신을 알아요, 하는 게 알아요. 아니다. 나는 그저 난자를 기증만 할 뿐이다. 기증해서. 그래서 대리모를 대리모를 통해서 통해서. 이제 낳는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한 줄에 이게 원래 저 한 줄이 안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에딧이 된 거긴 한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임신은 하지 않고 진짜 난자 기증만 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커플을 위해서 난자만 기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정말 유전적 데이터만 그쵸. 네, 넘겨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지시나요? 저는 좀, 황 기자님 의견이 궁금하십니다. 저는 그렇죠. 뭐 아기를 가지고 싶은 가정들은 사실 그런 시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만 그런데 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여자분이 좀 그렇네요. 저는 네, MIOSO 네, 저는 난자 기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사유리 씨 그죠, 그죠, 아시죠? 그죠. 네, 네, 사유리 알죠. 씨도 이제 뭐 자기가 생각하는 굉장히 우월한 유전자를 받아서 자기 혼자 아기를 낳고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건 게 뭐, 예. 그 모르는 남편이랑 아예 뭐 계약적으로 다시 만날 일이 없고 내가 내 아이를 뭐 어떤 형식으로든 키우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 친구가 애를 낳으면 제 애가 되는데 어쨌든 그 유전자적으로 그죠, 맞죠. 더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긴 하네요. 제가 애솔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저 자체가 애솔이라기보다는 네. 미리 남편한테 얘기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죠. 애솔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오케이 했으면 그거 뭐 어떻게 맞겠어요? 그렇죠. 뭐. 네, 근데 남편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오케이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친구한테.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죠. 남의 남자 정자가 내 그 여자친구나 와이프의 몸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좋아할 남편이 어디게 그것도 말도 안 하고 그건 아니고 난자랑 정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서 다른 사람의 대리모 여자 뭐 여튼 간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죠. 게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나이 조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함께 그쵸. 아기를 만드는 거긴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죠.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지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내 자식이다 갑자기 그러게요.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어떤 경우에는 네. 저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봤는데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갖게 해가지고 애 낳게 하는 맞아요. 친구도 그런 있어요. 경우도 있어요. 네. 있더라고. 근데 충격적이에요. 그게 왜냐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연봉으로 좀 이렇게 하는 궁금한 게 게. 여자분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 이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선택을 한 거일 그러니까 수도 그 있다는 배경 생각이 좀 근데 더 들어요. 구현이 필요할 텐데 네, 필요한 그쵸. 것 같은데. 내용만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네, 이거는 그냥 그냥 정말 그냥 친분으로서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여튼간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근데 사정들이 있어요. 정말 내 몸이 임신이 안 돼서 이렇게 그렇죠. 아기를 갖고는 쉽지 그죠.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그쵸. 어물쩡 하는 근데 건데 어떻게 보면 게이 커플도 몸이 아기를 가질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 게이 커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입양해서 되게 행복하게 맞아요. 그렇게 네. 하죠. 많이 하고 네. 근데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근데 게이 커플들이 전반적으로 확률은 그 누구를 이렇게 입양할 비율은 더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전에 근데 예. 이게 이제는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 뭐 부끄럽다 아니면 잘못됐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사실 뭐 리스펙을 해야 된다. 뭐 개인적으로 찬성을 한다 만다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전에 LA 시의회도 시의원님이 이제 게이신데 이제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신 분이 계세요. 그런 네. 케이스가 요즘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저도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직접 임신을 안 한다고 해도 그쵸. 이거는 만약에 뭐 남편분이 동의를 정말 음.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근데 그래도 전 동의를 했다고 해도 조금 네. 이상한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진짜 그죠. 어떡하려고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네. 변합니다. 사고 시간 쳤을 때. 지나면 내 네, 아이라고. 그래서 애솔 맞네 그러면. 애솔입니다. 결론. 애솔로 결론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애솔이었어요. Prince Harry renounces British residency 이거 핫했죠. and declares U.S. as his new country. 네, 이거 핫했죠. 맞아요. 해리 왕자가 이제 영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맞아요. 네, 2020년도에 로얄 패밀리 즉 왕실과의 연을 끊은 해리 왕자는 2023년도에 집에서 쫓겨나고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에요. 네, 이딕트 됐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최근 공식적으로 미국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건데요. 해리 왕자는 여전히 본인은 영국이 고향이고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거처를 옮기지 않을 수는 없었다라고 네. 전했다고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 메건 마크를 많이 싫어해서 그러는 거죠 영국 분들이. 어떤 거를요? 그렇겠죠. 그저 메건, 저 메건 여자분. 마클이 영국인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못 받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보면 또 비판도 약간 엄청 많아요 비판이. 예, 비판을 좀 했잖아요. 네. 또 왕실을. 어떤 네. 이유에서들인가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저도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지 하고 궁금해서 안 그래도 일단 원팀장님에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메건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니지 않나요? 이혼했죠, 네, 한 번. 그죠? 네. 네, 첫 번째 결혼이 아니고 네. 그 이제 거기에 마음에 배우고. 안 들어했죠. 네, 그거 그 자체부터 황실 일단. 자체로 따지면 네. 굉장히 그 순혈주의라고 그러나요? 이게 전통도 따지고 이러는데 아니 이 황실의 왕자라는 사람이 이거 이혼녀랑 결혼한단 그렇죠. 말이야? 그런 라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있죠. 아, 근데 또 막 거기서부터 그런 좀 얘기도 약간 있어요. 저 메건이 가스라이팅을 해서 해리 왕자를 맞아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미국으로 데려와가지고 여자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맞아, 얘기도 맞아. 있고. 메건 마클이 네. 그리고 연예인이잖아요. 네, 할리우드 연예인이었죠. 배우로 네. 맞아요. 유명하고 저기 수츠? 수트 맞아요. 수츠에서 아. 나오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 좋게 나오더라고요. 보면. 아니, 사실 근데 비서는 이분 비서는 아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난을 받을 게 아니었는데 이 영국 황실에서 암암리의 정보를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요. 옛날 아, 다이애나 비처럼. 일부러. 다이애나 뭐 사실 다이애나 비도 뭐 그 불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예, 그래서 뭐 영국 황실에서 몰래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 음모 맞아. 그런 음모론 얘기도 중에. 있어요. 예. 네, 근데 맞아요. 이번에 메건도 사실은 영국 황실에서 못마땅하니까 안 좋은 네.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뭐 이게 돈이나 이런 것도 다 끊겼다고 이제 그쪽에서 예, 맞아요. 받는. 그리고 메건 안전상이 마클이 그 목숨의 안전상을 정말 뭐 그럴 수도 느꼈다는 있죠. 거. 네. 저기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한번 맞아요. 나왔잖아요. 나왔었어요. 그때 솔직히 왕실을 많이 깠어요. 시쳇말로.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완전히 끝났구나 생각할 정도로 근데 사실 예, 그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갈라서게 된 이후로. 거예요. 왜 영화에도 보면 그 있잖아요. 영국 남자, 미국 여자 뭐 이런 네. 네. 케이스들 많잖아요. 그 영국 남자 보면 미국 여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때요? 그런 것도? 그 네. 있는데 보면 좀 미국
여성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렇죠. 내 개인 주장도 삶을 강하고. 네. 하는데 영국 남자들은 Conservative. 좀 부수적인 그쵸, 그게 그쵸, 신사적이고 젠틀. 이런 게 또 있죠, 젠틀. 이 네. 황실에서 오신 분이면 얼마나 더 보수적인 그런 데서 그렇겠죠. 또 잘하셨겠어요. 저는 근데 환경에서. 이 커플 되게 응원하거든요. 오. 왜냐하면 저 남자 입장에서 황실의 권위를 모두 다 포기했어요. 그러게요. 그잖아요. 여자 내 와이프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너무 여자가 가스라이팅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뭐- 본인의 선택 네. 아닐까요? 근데 또? 가스라이팅을 네. 해도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맞죠.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해도 아니 그잖아. 그들만의 세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가스라이팅을 해서 아야 네. 오빠인가요? 뭐 여튼 해리 오빠. 해리 오빠. 메건이 해리 왕자한테 오빠 해리 오빠. 아니 그래 오빠 나 미국 가서 살자 우리 그럼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그래 내 애랑 우리 가족이랑 끌고 그래 뭐 왕실 뭐 교육도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근데 약간 미국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 메건이 돈에 약간 눈이 멀어서 해리 나는 왕자 끌고 나는 와가지고 그런 막 기사들 많이 쇼부터 봤어. 시작해서 책도 내라 그러고 막 해서 돈을 일부러 연예인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벌어들이고 어우. 재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뭐 봉사하는 재단인데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밖에 봉사를 안 한대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걸로 뭐 되게 많은 돈을 솔직히 받았다 그냥 하는 본인들끼리 얘기가 어떻게 있어요. 보면은 솔직히 저는 관종? 약간 약간 황실에서 저렇게 딱 결심하고 나온 왜냐하면 저기 그 누구야 일본 공주도 황실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죠. 네. 뉴욕에 있는 요즘 맞아요. 황실을 그래서 나오는 게 트렌드네요. 그 네. 변호사가 맞아요. 됐대요 남편이. 그래서 뉴욕에서 살고 계시는데 저는 그 커플 정말 응원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해. 일본에서는 근데 굉장히 그 비판받고 있는데 그 커플이 아니 똑같이 왜냐하면 비판받. 그 남자가 약간 좀 플레이보이였나 봐. 그 여자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잘생겼어. 네. 아니, 근데 꼭 이렇게 되게 보수적인 집단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개방적이고 좀 이렇게 플레이보이 이런 걸 혹하죠.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반대가 그럴 수 있다고 있어요. 하듯이. 네. 왜냐하면 반대한테 끌리니까. 그죠. 어디 다른 나라 공주님 하면 끌고 나오세요. 제가요? 어느 나라 또 글로 커피도 잔 들고. 황실이 어디 있죠? 휴가 때 한번 황실이 어디 있나요? 공주님 모르겠네요. 한번 찾으라고 아, 다녀오세요. 아, 야. 저도 황실 출신이었으면 요즘 나올 텐데. 요즘 그 뭐야 일본 공주님이 그 한 분 계시는데 요즘에 굉장히 귀엽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아, 그래요? 그 일본에 계신 분 말고. 혹시 검색 좀 한번. 지금 일본에 계세요. 아니 저 뉴욕에 있는 분 말고. 아니 말고. 다른 분인가 봐요. 예쁜 뭐 공주님을 여튼 찾아서. 저는 황실은 됐습니다. 네. 어우. 어쨌든 해리 왕자는 또 네. 미국 시민권을 받는데도 큰 관심을 보였더라고 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 시민권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런 법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다른 나라에서 얻은 타이틀, 직위들을 맞아요. 내려놔야지 이제 미국 그러면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왕자네요. 거예요. 왕자 취소. 네, 이제 왕자를 이제 내려놓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로열 블러드를 여기서 그쵸. 이제 씩 빼고 다 네,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단한 그냥 결심이죠. 민간인의 수혈이 삶을 되는구나. 그죠. 이제 민간인 피로 다시. 네. 그 트럼프가 자기가 그 대통령 되면은 절대로 시민권 못 준다고 얘기를 해리. 했었죠. 해리. 해리하고 또 사이가 안 아 좋아. 웃기고 있네. 그러면 뭐 한 4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가 문제라고? 네. 영국한테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런 것 보니까 같아. 해리가 결국 이렇게까지 결정하는 아 거 되게 쪼잔하지 않아? 아니 그 뭐 왕자가 여기 와가지고 뭐 민폐를 끼쳐 뭐래? 아니 네. 해리가 살고 싶은 평상시에 삶 너무 사세요. 비판을 많이 했어 그 부부가. 네. 오케이 그래 정리하죠 빨리. 알겠습니다. 일단 공주를 찾아 떠나세요. 정리를 미국 오는 걸로. 네. 우리 오는 걸로 하자고. 해리 왕자님 꽃길만 걸으세요. 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 그램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의 안홍일님, 안주영 씨의 라이프 스타일. 아 벌써 들어왔네요. 오늘 좀 스피리하게. 홍일 안홍일 오늘도 뭐죠? 안주영 인사드립니다. 인트로도 그냥 짧게. 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네. 시작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보실 텐데요. 서커스를 탈출한 코끼리가요. 몬테나주 뷰트시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 진짜 진풍경이다. 그러니까요. 대박인데요? 코끼리 길에서 보신 적 뭐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번도 있어요. 없어요. 말은 봤지만. 네.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코끼리를 말을 많이 동물원에서 봤지. 한 번 그렇죠. 봤습니다. 얼마나 클지요, 그죠? 이 서커스 공연 준비 도중에 코끼리가요 탈주를 했대요. 야. 그래서 이 서커스 공연을 앞두고 있던 코끼리인데 이름이 바이올라예요. 아, 여자인가요? 바이올라. 바이올라? 바이올라. 대학교처럼. 이게 갑자기 이제 놀라서 바깥으로 막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이 코끼리가 주차장에서 벗어나서 지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거리를 막 쏘다니니까 네. 행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막 촬영을 SNS로 많이 촬영하고 올리고 위험한데요. 막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코끼리는 20분 만에 조련사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서커스 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금방 돌아가네요. 금방. 네. 저 장면이 딱 멋있네 사진이. 그쵸. 네, 코끼리도 저 뭐 이 탈출로 인한 피해나 부상은 다행히 없었다는 산책하고 소식이. 왔네요. 야, 산책하고 집 왔어. 나갔다가 딱 산책하고 왔네. 아니 근데 저는 저 코끼리가 나갔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니모를 찾아서 이런 약간 디즈니 영화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탈출하는 그쵸. 영화들 많잖아요. 동물들이나. 맞아요. 우리 코끼리가 뭘 찾으러 갔을까요? 그러니까. 땅콩을 거기 안에 찾아서. 있는 게 각각했겠지. 자유를 섞어서. 그러니까 그죠? 안쓰러운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이렇게 찾아서. 네,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싶어. 완전 간 진짜 거죠. 애니메이션 한 장면. 그죠, 애니메이션의 한 가지고 이 코끼리 나왔고 한국에서 그 재작년인가 2년 전에 얼룩말 탈출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했었어요. 얼룩말이랑 코끼리랑 만나는 애니메이션으로 요즘 탈출하는 게 많네. 동물의 난 얼마 왕국이네요. 전에 밈에서 네. 밈이래. 저기 뭐 그거에서 그걸 봤어요. 그 타조가 탈출을 타조랑 한번 했다. 도로를 달리기 그랬던 것 코끼리랑 같아요. 사이좋게. 아니 그래서 자유를 이제 찾아서. 이 사건을 두고 무슨 말이 있었냐면 네. 이 서커스단이 코끼리에게 너무 무리하게 공연을 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또 미국 학대, 동물 동물학대. 맞아요. 그죠. 동물 보호 그래서 단체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자꾸 무리하게 이렇게 조사 일을 들어가겠네. 시키니까 탈출을 했다. 조사 들어가겠네. 근데 진짜 이거 조사 디즈니 영화랑 똑같은 조사 얘기죠. 들어가겠어. 네. 저 조련사랑 다 이제 지금 긴장하는 그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왜 직장인들이 오늘 진짜 일 빡시네 나 탈출해야 맞아요. 되겠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탈출을 이렇게 계속 계획하고 있는 그 감옥에서 이렇게 죄수. 숟가락으로 파듯이 쇼생크 탈출이에요? 쇼생크 탈출처럼 코끼리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야 그래도 안쓰럽네요. 아니 어쨌든. 코끼리가요 한번 안쓰럽죠. 그 놀려면 되게 흉폭하대요. 그죠, 그죠. 그것도 코끼리가. 아니 그리고 그렇고 되게 화나면. 빠르다네. Man, they move fast. 되게 빠르다고 그러는데 움직임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가서 네. 패키지 여행을 갔더니 이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내리는 그쵸. 데만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그 공연을 어쩔 수 없이 한번 봤어요. 봤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코끼리가. 코끼리 머리 코끼리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너무 난리 나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 공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똑똑해지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맞아요. 받았어요. 근데 아니, 육상 동물 아프게. 중에 코끼리가 되게 머리가 좋은 축에 들어가요. 맞아요. 네, 네, 거의 맞아요. 되게 똑똑해요. 예전에 동물의 왕국도 저 관심이 많아서 네. 항상 보는데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사자랑 코끼리랑 싸우면 원래 사자가 이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 근데 코끼리가 이길 때가 있지. 근데 코끼리는 어. 어떻게 하냐면 사자들이 와서 괴롭히면 코끼리 한 마리가 닿으면 다 코끼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완전 무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자는 무서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떠나죠. 뭐냐면 학교에서 일진 한 명이 나를 괴롭히는데 덩치 큰 씨름부들이 우르르 온 거예요. 그렇죠. 와. 코끼리가 아니라 지금. 코끼리끼리끼리네요. 그러면. 네, 코끼리 끼리끼리 아니, 아니 끼리끼리. 그리고 코끼리 새끼들이 또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 너무 아니, 귀여워요. 맞아요. 네. 라쿠토에서도 그 뭐였지? 네. 그 코끼리? 김치였나요? 그 김치. 나빠 김치. 나빠 김치, 그 착한 김치. 오늘은 들켰다. 코끼리 끼리끼리. 네. 네, 좋아요. 우리 동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맞아요. 네. 아니 요즘에 그 며칠 전에 또 기사를 봤는데 어린 돌고래를 너무 훈련을 많이 맞아요, 시키다 맞아요. 4일 만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동물도 정말 우리가 돌고래 사람만큼 저는 존중하고 저도 사랑해야 예전에 돼요. 시월드가 지금은 돌고래를 안 하죠. 저기 그 샌디에고 시월드 예전에 이제 안 못하게 하잖아요. 그 동물 된 걸로 학대 알고 그것 때문에 있어요. 안 맞아요. 해요. 샤무. 네. 샤무. 맞아요. 사람을 그게 사실 죽였죠. 하이라이트인데 돌고래가. 맞아요. 그죠? 근데- 돌고래 쇼가. 저는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돌고래 쇼가 있었음에도 그 패키지에 있었는데 저는 안 봤던 이유가 사실 뭐 그런데 감흥도 잘 없지만 굳이 돌고래가 저렇게 막 어거지로 튀어 오르고 공놀이를 하는 걸 불쌍히 못 보면 보겠더라고요. 신기하긴 하겠으나 네. 굳이 저걸 봐야 되는가? 아니 근데 그 쇼를 전 봤는데 보면은 애들이 즐기는 것 같아. 그래, 애기들이 근데 그 좋아하는 즐기는 거. 것 자체로 신기하긴 훈련을 하지. 받았겠지. 막 맞아요.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근데- 아니 돌고래 대신 그 샌디에고 거기 가시면 이렇게 누워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죠? 뭐 돌고래가 아니라 바다 뭐야? 사자. 바다 사자? 바다 사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에 보면은 많이 누워 있어요. 그렇죠. 시우비치. 맞아, 시우비치. 맞아요. 맞아. 네, 시우비치. 네네네. 거기에 가시면 뭐 자연과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동물원 말고 그런 게 좀 좋긴 네. 하죠. 걔네들 안 네. 움직이잖아. 그냥 그렇죠. 늘어져 있잖아. 소리 막 지르고. 바다 댕댕이들. 갔다가 느낀 게 와 정말 개팔자가 개팔자. 이렇게 그 하품 많이 하죠 또. 맞아요. 누워 있고 맞아. 뭐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다 귀여워.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도 더우면 좋을 것 바다 같습니다. 강조 아니야? 이건 너무 훈련받는 거. 오늘 또 첫 번째 코끼리끼리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끼리끼리. 두 번째 소식으로 그럼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요, 그 온라인에서
실수로 버튼을 잘못 클릭해서 이혼을 하게 된 부부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국 커플이에요. 이제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은 아니고 영국의 한 커플의 사연인데요. 이제 보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도 이 영국에 좀 유명한 데인가 봐요. 이 아예사 바그다드라는 사람이고, 아예사 바그다드. 네,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로펌의 그 바그다드 소속의 어떤 변호사의 착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이혼 절차를 처리하던 와중에 다른 분 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실수로 이분들 거에 최종 이혼 신고서를 법원에 접수까지 이제 다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와 세상 진짜 요즘이다. 대박이죠. 이거 그래서 이걸로 이혼된 이렇게 영화 한 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잘 이게 살고 말이에요. 있는데 갑자기 동거남 동거녀.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버튼 근데 하나 또 잘못 완전 잘 사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아, 당사자가 그래요? 누구냐면 뭐가 나와요? 이 윌리엄스 부부라는 부부인데 네. 21년 동안 결혼 생활을 잘 하다가 잘했네. 지난해부터 별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로펌에다가 제출을 하긴 했는데 어떤 걸 제출했냐면 이 부부가 이제 곧 이혼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재산 분할 합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재산 분할도 전에 이혼 그 수리 처리가 돼버린 거고 접수한 지 21분 만에 그냥 이혼. 잠깐만. 재산도 그냥 써서 이거 수상한데? 실수가 아닌데? 그죠? 제가 이거 말한 재산 분할하기 전에 누가 이거- 돈이 더 많았죠? 야, 이거 그런 거 같아. 뒷돈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 저도 이거 약간 실수로 그런 것 클릭해 같아요. 하고 이게 약간 이게 믿겨지지가 왜냐면 않는 이런 게 실수를 쉽게 할 수가 없고. 그죠. 야 이거 그렇죠. 뒤처리 내가 다 할 테니까 알아서 할 클릭해라. 테니까. 아니 그래서 로펌 측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거 단순 실수니까 한번 봐줘라 고등법원에다가 네. 얘기를 했더니 고등법원의 재판장의 의견은 무엇이냐? 아니 이게 실수 한 번으로 클릭이 되지 않는데요. 이 사람 말은 넘기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클릭하고 여러 번을 수차례를 통과를 한 후에 최종 화면에 도달하는데 이게 단순 실수라고 하면서 너네 얘기는 좀 신빙성이 부족해라고 이제 재판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펌 측이 아 그래도 이건 사무적인 실수인데 이 실수 때문에 그 해당 변호사가 지금 트라우마까지 왔다. 너무 힘들어한다 자기가 실수한 것에 클릭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이스. 하고 있고 그러자 또 재판장이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 변호사가 뭐냐? 바로 법률 대리인 아니냐? 이 그 부부를 대신해서 법적 행위를 하라고 너희 주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실수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절대로 이제 뭐 해줄 수 없다, 네. 취소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이 기사 자체도 누가 돈 주고 많이 이렇게 내달라고 한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이 기사도 그러면은 약간 좀 말이 이거 웃기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 아니 근데 저도 아까 킬라그램님 말에 네. 동의하는 게 둘 중에 굉장히 돈이 많아서 재산 분할을 하기 싫은 사람이 그쵸. 왠지 그 변호사랑 내통을 예. 해서 그렇죠. 그 변호사한테 그런 것 야 같아요. 대신 네. 내가 뭐 한 몇 퍼센트 뭐 20% 너한테 줄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근데 지금 그 이런 변호사는 모든 크레덴셜을 지금 잃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너무 피곤해서 그랬다 하고 호소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뒷돈 거래가 그렇죠. 있었을 수도 그러면서 있는 거잖아요. 너의 인생을 충분한 바꿔줄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예를 들어 그죠? 이렇게 그 하면 왜냐하면 한번 클릭이 아니니까. 이게 재산 그렇죠. 분할을 한다고 했지 얼마를 한다고 얘기 안 나왔어요. 안 나오긴 이게 했어요. 몇 천만 불? 심지어는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혼됐으니까 무슨 재산 분할은 그렇지. 재산 분할. 그렇죠. 네. 그러면 뒷돈으로 한 10%만 해도 그렇죠. 얼마야. 그러니까 변호사 너랑 나랑 나누자. 너는 이제 변호사 그만두고 그래. 멀리 좋은 섬으로 보내줄게. 근데 이게 지금 이 그러니까. 변호사 이 사람이 네. 되게 열심히 다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걸 보면은 네. 그만둘 정도의 금액은 또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실수일 네. 수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실수라고 하고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으니 힘들다라고 해서 그 계속 이제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해야 커버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나중에. 그렇죠. 그럴 그래야 수도 있어. 죄를 덜 받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근데 아. 이 변호사는 어쨌든 이렇게 오명이 네. 이렇게 크게. 이번에 크게 근데 된 뭐 거지. 이 사람 왜냐면 이제 오명- 다 알게 된 거잖아. 그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니, 근데 이 그리고- 사람의 오명보다 이 로펌 자체에 로펌도 큰 그렇고. 오명이 그래. 이제 생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 중세 시대가 아니잖아. 이혼한다고 하고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클릭을 얼마나 해야겠어요. 그죠. 클릭하고 또 확인도 하고. 많이 그래. 해야 될것 이름 같은데. 확인 이런 걸 계속 할 그러니까 안 텐데. 받아준 거죠 결국에 네. 판사가. 그냥 그 그러니까. 취소 못 해준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거 얘기해요.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이면은 난 이해가 가. 그쵸. 근데 그죠. 클릭 근데 클릭해서 최종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아예 이해가 안 최종으로 너무 넘어가고 말이 안 돼. 막 그런 거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막 디볼스 진짜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그쵸. 직접 타입하고 막.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분 같아. 여기 보면은 네. 피플지에서 액시덴을니까 실수로 했다고 저렇게 네. 아예 단정짓듯이 보도까지 했어요. 그죠. 이거 어디서 너무-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런 거 같아 느낌이 그죠. 그냥 뭔가 웃겨. 내가 보니 뭔가 추측입니다, 여기는 추측입니다. 돈이 많은 집안 그쵸. 나름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필라그램이 그랬죠? 추측입니다. 추측. 네, 저도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아니, 네. 그냥 팩트로 기사 하고 제목 있습니다.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골라봤던 기사인데 재밌어요. 비하인드 이- 스토리가 더 궁금해요. 근데 그죠. 솔직히. 다음에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나 하고요. 이거- 영국에서는 그 부부 한 명이 결혼을 좀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네. 이혼하고 싶다 하면은 바로 이제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이혼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뭐 이혼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네. 하지만 결혼도 안 하면 이혼을 안 해서 이긴 저 그렇긴 해요. 지세대. 이혼이라는 지세대는 그렇게 거는 생각하는구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맞거나 아니면 정말 그렇죠. 어디 한쪽이 되게 안 좋게 했거나 그럼 뭐 안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혼은 아니, 다만 네. 이제 이혼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죠. 네, 그건 맞습니다. 모든 나의 삶. 근데 제가 볼 때 이혼한 사람들 보면 자녀들은 꼭 타격을 받더라고. 아, 그 맞아요. 부부는 뭐 헤어질 수 있는데 그죠, 그게 그죠, 안타까운 그죠, 것 그죠. 같아요. 그건 네. 안타깝죠. 행복한 결혼 생활 우리 모두들 그리고 우리 원 팀장님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일한 기혼자니까. 아니 왜 황 기자만 노리라고 나한테 이게 화살이. 다행이다. 싱글이시니까. 양쪽으로 이제 놀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로펌에 실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좀 거의- 저도 신기한 이야기여서 거의 방공 전해드려봤습니다. 시스템. 긴장돼. 여기저기서 미사일이 날아오네요. 멀리 있어서 다행이네요. 전혀 멀리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라이프 스타일 안주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타는 트롯맨 이 다음 달 18일 페창가 리조트 썸밋에서 첫 번째 미국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금 아까 킬라그램 말씀 들으셨겠지만 절찬리에 라디오 코리아에서 티켓이 판매 중이고요. 자, 오늘은 문화충격에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 그 문화충격 시즌 2 7회에서 이제 킬라그램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을 이번 17회 영상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불타는 트롯맨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킬라그램입니다. 원효석 기자 아니고요. 안주영 씨 아니고요. 저 아닙니다. 킬라그램 문화충격 7회. 자, 옷 색깔을 댓글과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충격 시즌2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17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18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